지금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네. 항공사가 대사관에 와서 우리 비행기 비울 수 없으니까 120명 내줘라 네. 해서 대사관에서는 뭐 네. 빨리는 심사를 했지만 그중에 80명을 잘랐다. 네. 근데 심사를 해서 80명을 그나마 잘라서 40명만 보냈는데 그중에 25명이 불법 체류를 하더라. 네네. 이건 그것도요. 뭡니까? 그것도 그거를 그 이스타가 예. 그냥 와가지고 대사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국회의원들 행사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김태년 뭐 예. 이런 네네. 막강한 사람들이 예. 한몽친선협회장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동참하는 행사 그렇죠. 때문에 전 세계가 떴다. 네. 예. 나는 이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 거기에 그냥 불법 체류자들 단체를 싣고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몽골이 간이- 불법 체류자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뭐 이렇게 가니? 몽골의 그 인구가 300만인데 네. 예. 몽골 국민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14억 인구의 중국, 그다음에 9천만 인구의 베트남이랑 거의 같고 아. 늘 불법 체류 1위에서 3위를 몽골이 차지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또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 네. 특정 항공사 그다음에 또 거기 소유주는 또 민주당 의원 또 특히나 중국, 몽골 뭐 이런 쪽에 그 뭐 양국 외교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특히 네. 중국을.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납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혹도 저는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상납- 돈을 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일부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일종의 상납까지 뭐 비호 그러니까 네. 이 대사관 직원들이 네. 뭔가 튼튼한 뒷배와 네. 자기들을 비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네. 것을 믿지 않으면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저는 이렇게 날뛸 너무너무 수는 없죠. 간이 크다는 점에서 네. 이게 뭔가 비호를 어마어마한 큰 비호를 받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호의 대가로 저는 이런 아. 돈들이 오가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의심을 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비호해주는 않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이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믿고 네. 있는 신조 가운데 하나가 예. 네. 부정부패는 이 사회와 조직, 그다음에 국가까지 망치는 근본 예. 원인이라는 예. 이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은 사실은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김태년 그 의원한테 직접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이상하고 다 그 의원님 이름으로 뭐 이게 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데 거기 네. 의원님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예. 이건 뭐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라는 식으로 예, 제가 예. 정중한 건의를 드렸더니 네. 당장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와가지고 결국 이 문제가 된 그 이 비즈니스 포럼의 그 이 부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교체를 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아, 그러면 움직이신 거네, 김태년 의원이. 네네. 강경화 장관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뭐 아직도 외교가 아니고 그렇게 예.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국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해서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이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합니다만은 네. 이 이전에 벌써 몽골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제 전임 선배들이 예. 비자 문제를 건드리다가 투서에 의해 가지고 조기 소환된 경력이 그 사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담당해서 처리하던 분의 생생한 또 증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감사실 내부에 다 그게 축적돼 있을 겁니다. 아, 네. 정상적이라면. 예.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리고 봐도 그래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능한 거고 그럼요. 알아서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월간조선에서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네. 예. 그 외교부에 그 15개 항목으로 질의를 질의를 합니다. 네. 예,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네. 근데 거기에 이런 문제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단 한마디도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반응이 없는 게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그거를 만약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하면은 예. 난리가 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일공간에서 이렇게 그 마치 조폭 조직처럼 그렇죠. 이 보면은 제가 이 비밀장부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보면 대사부터 몽골인 청소원 경비원까지 다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아, 청소부 예, 경찰까지. 여기 구체적인 사람 다 나와요. 청소부가 요청을 해도 당일날 나오거나 예. 아니 그 다음날 나와요. 아, 몽골 대사관은 이거 네? 비자를 갖고 돈 버는 조직처럼 돈 돼 버는 있었네. 조직이었네요. 네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 전에 몰라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월간 조선에 할 때 처음 알았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예. 당연히 조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일체 네.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건데 네.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자료들을 외교부 감사실에서도 그 당시에 다 인지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이걸 갖고 가서 자기들이 그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검찰, 경찰에 다 제출을 합니다. 네. 야.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생생한 증거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조사를 해보고 더군다나 또 이거에 관련된 뭐 수백 건씩 관련된 직원들이 비자 브로커를 찾아가서 만나서 뭐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그 정황까지 제가 다 자료를 냈으니까 네. 혐의 단계지만은 예.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해야죠. 예.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수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증거자료 조사를 안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그쪽은 다 면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돈 받고 뭐 이랬다는 건 직권남용 부당 청탁했다는 거는 1년 반 동안 털어도 한 건도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무혐의로 처리를 하면서 예. 예. 직권남용. 뭐 직권남용 그건 거죠. 직권남용인데 그건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 내규에 있는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렇게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거는 네. 다 자기들도 증언을 해요. 왜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저 웃긴 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네. 비자 브로커를 잡으려고 하는 예. 건데 첫 2019년 보도를 보면은 마치 대사님이 비자 네. 브로커들과 네. 연계돼 있는 듯한 네. 그게 나왔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처음 보도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뭐 이것도 나왔네요. 명예훼손 무더기 고소했다. 네. 명예훼손을 고소하니까 깐풍기 대사가 뒤끝 있다. 뒤끝 있다. 이런 사람들 식으로 고소했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이것도 참 이게 예. 그 언론과 관련된 이 문제인데 예. 그 상당히 이번에 좀 개탄스러운 게 모 언론사에서는 갑자기 2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 보도를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비자 브로커들이 저한테 뭘 줬다는 듯한 예. 뭘 협의를 했다는 네. 듯한 이걸 화면을 예. 써요. 근데 이런 유의 보도를 갖고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 뭐 보도에 의하면은 대사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2차 가해를 했다는 걸로 해서 또 가중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월 보도인데 네. 그 이번 최근 그거 예, 징계의 7월 16일 날. 근거가 된 게 그렇죠.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직전에 또 이 보도가 맞습니다. 나온 거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 손배소 그 소송도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제가 하지도 않은 그 발언 이런 걸 했다고 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를 오도하는 거죠. 대사님, 그 우리 보라돌이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꼭 아프간 정부 같다. 이 얘기를 저는 써주신 거 보고 저거 지금 제가 정말 아프간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이 그 정부의 부패성. 그거는 정말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서방 언론에서 지적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말 한국이 정말 잘 살아지면서 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뭐 중국인도 많고 뭐 캄보디아니 여러 나라에서 동남아 또 국가들도 있고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몽골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사관에서 이런 또 심지어 항공사까지 끼어 있는 것 같은 이 구도가 예. 깨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빗장은 언제든지 함부로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댓글에 예. 몽골에 계신 분인가 봐요. 예. 시크 스카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몽골에 10년여 거주했는데 예. 지금도 예. 유학, 의료, 형제 방문 등 예. 꼭 필요한 사람들은 비자 신청 후 80일, 90일씩 네. 기다려야 합니다. 아. 그래서 시기를 놓칩니다. 예. 그런데 브로커 통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비자 발급받기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오. 귀국 보조금도 500만 투구리씩 내야 하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자 브로커들이 지들 예. 돈벌이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는 비자를 거죠. 발급- 피해를 받는 보고 거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거기 대사관 직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예. 살았는데 석 달을 기다려야 된다네요. 예. 이분들은. 야, 근데 사실 나라가 아무리 정말 개판이 됐다라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 외교관이 나가 있는 곳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나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전선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깨끗하게 일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적발이 된다면 외교부 정부에서 엄하게 문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몽골 대사님을 모시고 전 몽골 대사님 모시고 얘기해 본 결과로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에 갖다 줘도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안 듣고 지금 경찰 검찰에서도 안 듣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단 저는 지금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그 조선시대 말에 네. 이제 완전히 그 아전들 그러니까 예. 중앙 정부에서 이제 사또가 이렇게 내려가도 사실 그 주인은 이방들이 다 자기들이 네. 뭐라고 토착 세력이라고 네. 합니다. 토 세력. 네. 그게 민중들 착취하고 자기들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던 사람 그 조선 말기 조선 후기 같은 근데 느낌이 진짜 듭니다. 대사님은 개인적으로 말씀 제가 들으니까. 보기에는 납치되거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신 것만도 저는 다행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얼마나 얘기를 험한 듣다 데입니까? 보니까. 네. 네.